위대하고 유구한 역사의 땅 그리스.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과학과 의학, 건축물, 조각예술, 최초의 올림픽, 신들의 이야기. 이 밖에도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유산을 남긴 그리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는 도시 여기저기에 신들을 경배하는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도시 광장에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격렬한 토론을 즐기는 활기찬 땅을 떠올리지만, 그러한 그리스가 되기까지 그리스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문명을 거쳐가며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스 땅을 거쳐간 첫 번째 문명이 바로 유럽 최초의 문명이자 미노안이라 불리는 민족이 세운 미노스 문명입니다. 먼저 미노스 문명이 탄생한 크레타 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섬의 위치는 에게의 최남단 그리스 본토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8,303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 4.5배 넓으며 동서 길이가 약 260km, 남북의 길이의 폭은 가장 긴 곳이 대략 50km이고 가장 짧은 곳이 13km에 이르는 매우 큰 땅이며, 산지가 많고 에메랄드 빛깔의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입니다. 세계적인 문학작품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자 이 작품을 쓴 그리스의 대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이지요. 미노스라고 불리는 이름은 훗날 미노스 문명의 흔적을 발굴해낸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가 크레타의 전설적인 왕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의 아버지는 올림포스 최고의 신 제우스이고, 어머니는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에오르파인데, 유럽이라는 단어가 바로 미노스 왕의 어머니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레타 섬은 당시 최고의 선진 문명이던 이집트와 지금의 이라크가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거리가 그리스 본토보다 더 가까웠고, 그것은 곧 선진 문명과의 접근성이 그리스 본토보다 더 유리하였음을 뜻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리스 본토보다 먼저 문명의 발상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미노아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진화 인류학자들의 유전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노아인들은 기원전 6천여 년 전 지금의 터키인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건너온 신석계인들의 후손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던 크레타 섬은 문자 기록이 부재한 선사시대를 지나 농경술 등이 발전하면서 기원전 3000년경 최초의 문명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고, 초기 청동기 시대를 지나 기원전 2000년대 말 무렵에 이르면 이미 섬 안 여러 지역에 자영 농민들이 세운 상당한 규모의 정착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잠깐 시야를 돌려 기원전 2000년경 당시 전 세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에게의 지역은 크레타 섬 외에도 기원전 3000년부터 1000년 동안 이어진 문명이 있었는데, 그리스 본토 동남쪽에 위치한 키클라데스 제도에서 델로스 섬과 그 섬을 둘러싼 여러 섬들을 무대로 존재하였던 키클라데스 문명입니다. 문자가 부재한 만큼 기록 자료가 전혀 없어 현재까지도 도자기, 금속 공예품, 대리석 조각 유물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문명이죠. 아프리카의 고대 이집트 왕국은 고왕국 시대를 지나 중왕국 시대를 연 제11왕조 파라오들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가 세워지고도 무려 600여 년이 지나되었습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에 속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인들이 세운 우르 왕조가 쇠퇴하고 있었고, 이신갈, 라르사, 엘라메라고 불리는 초고대 국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이자 함무라비 왕의 법전으로 유명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기도 전이었죠. 동아시아의 고대 중국은 최초의 왕조이자 전설적인 나라인 하나라가 세워지고 오래되지 않은 때였는데, 참고로 가장 오래된 한자인 갑골 문자는 하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은나라 때 처음 등장하지요. 이 밖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선 문명국이라 불릴만한 국가가 등장하기 전이었던 만큼 아주 까마득한 과거의 날들이었습니다. 다시 미노스 문명으로 돌아와 기원전 1900년경부터 크레타 섬 여러 지역에서 바위를 깎은 재료로 건물을 지은 대규모 석재 건물 단지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크레타의 제1궁전 시대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크레타의 미노스 왕이 창설한 함대가 크레타 부근의 섬들을 정복함으로써 섬들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모든 해적들을 소탕함으로 항해가 안전해졌고, 그로 인해 최고의 선진 문명이던 남쪽의 이집트 문명과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지역과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점점 발전을 거듭하여 성과 저택 등의 석재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목할 것은 그들의 건축물 중에서 독립된 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상이라고 확인될 만한 숭배 조각상 자체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점이 많은데, 아마도 왕 자신이 지배자이자 사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처럼 체계화된 신관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 그 자체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황소를 신성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페니키아의 공주 에어로파가 소에게 큰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우스 신이 흰 소로 변신하여 에어로파를 유혹하였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미노스 문명의 전성기를 이끈 미노스 왕이라는 신화에서도 유추할 수 있지요. 또한 미노스인들은 여러 문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크레타에서 발견된 문자는 상형 문자, 선형 A, B 문자, 파이스토스 원반 문자 등 모두 4가지인데, 선형 B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아직까지도 해독되지 못하고 있지요. 이처럼 발견된 문자와 유적들만 보아도 미노스 문명은 비록 최고의 선진 문명이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매우 뛰어나고 독창적인 문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제1궁전 시대의 건물들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약 기원전 1750년부터 그 자리에 한층 더 웅장하고 복잡한 형태의 제2궁전 시대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미노스 공동체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죠. 이후 기원전 1700년 무렵부터 섬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 크노소스가 크레타의 패권을 잡고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도시에 세워져 있던 궁전이 바로 그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입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어져 왔던 미노스 문명의 흔적이 3500년이나 땅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20세기 초 영국의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에 의해 발굴된 것이죠. 궁전의 구조는 매우 특이하여 개인주의 건축의 원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건축이란 최소한의 원칙만 존재하고 최대한의 자유로운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궁전은 동서남북으로 대략 170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매우 거대하였고, 중앙의 정원을 중심으로 1400개의 방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방의 크기도 형태도 방향도 제각각이며 층간도 한 층 한 층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층, 반층, 아래층, 위층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구조는 미노스 왕이 황소인과 미노타우로스를 미궁 속에 가두었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의 실제적 배경이 되기에 충분하였죠. 궁전 안에는 왕의 궁과 별궁이 따로 존재했으며 왕의 공간, 왕비의 방, 신하들의 주거 공간, 사제들의 공간, 일반 주택, 금속과 석재를 가공하는 장소, 야외 극장, 곡물 저장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미노스 문명의 경제적 풍요를 잘 보여주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려 400여 개의 곡물 저장소 안에서 발견된 피토이라 불리는 대형 항아리들입니다. 곡식, 올리브유, 와인, 콩류 등을 저장했던 항아리들의 크기가 보통 1.5에서 2m이고 그 중에는 2m가 넘는 항아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노스 문명이 얼마나 번영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창고들을 유추해 볼 때 당시 미노스 문명은 중앙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가 주민들에게 재분배해주는 제도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전 안에는 이미 수도 시설이 존재하여 하수를 지하로 흘려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왕비의 방 안에는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되었는데, 상자 형태의 욕조와 토기로 만든 의자 형태의 변기가 있었으며 물을 데울 수 있었고, 변기에 물을 내릴 수 있도록 파이프를 통해 물이 공급되고 또 배수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화장실이 존재하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나칠 수 없는 이 궁전의 하이라이트는 궁전의 벽 여러 곳에 장식된 인류 역사 최초의 프레스코아들입니다. 프레스코아란 회반죽을 벽에 칠하고 덜 마른 회반죽 위에 물에 익혀낸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크노소스 궁전의 이 화려한 프레스코아들은 크레타인의 풍속, 운동하는 모습, 인물과 동물의 묘사 등 당시 미노스인들의 생기 넘쳤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프레스코아와 견줄 정도로 뛰어난 예술적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지요.
시간이 흘러 찬란했던 미노스 문명은 기원전 1550년경 지금의 산토리니 섬에 위치한 테라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화산재, 지진, 쓰나미 등 여러 재해를 겪음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결국 문명이 쇠약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기원전 1500년경 그리스 본토에서 크레타 섬으로 외부 민족이 침공하여 결국 미노스 문명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침략자들이 바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로 유명한 아카이아인, 즉 미케네인들이었습니다.